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눈여겨볼 여론조사 결과 발표 두 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MBS라고 하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하는 전국 지표조사 발표가 어제 있었지요. 여론조사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전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선 후 최저치인 25%까지 추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해 민주당을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25%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최저치이자 같은 여론조사 기관 기준으로 2020년 7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추락하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2주 전 5%포인트에서 금주에는 오차범위 바뀐 10%포인트로 크게 벌어진 것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연령별 지지도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30대를 보면 민주당 27%, 국민의힘 30%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추월했고요. 40대를 보더라도 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여전히 민주당이 앞섰으나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40%에서 금주에는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걸 급락이라고 하는데 제밖에도 지역별로 보더라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크게 고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힘 39%, 민주당 25%로 격차가 14%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2주 전 조사 때의 격차는 7%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5%를 기록했다는 것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5%를 기록했다는 것에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앞서 전해드린 MBS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는데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주의 동률이었던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20대,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과 인천, 경기는 접전 양상을 띄었으나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4%포인트 오르면서 선두가 뒤바뀌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광주 전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56%에서 43%로 13%포인트나 폭락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께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부분이 있으셨죠? 저도 지인분들한테 이런 전화를 꽤 많이 받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부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코인 사태, 또한 가장 최근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여론조사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의구심 내지 불만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등하거나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계기로 민주당의 지지율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관측을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런 게 크게 작용하고 있질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드라이브를 걸 때 보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나름의 타켓이 정해지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감지하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카르텔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게 타켓과 무관치 않죠. 불법 파업과 집회와 관련해서는 민노총, 국민열세와 관련해선 시민단체와 태양광 보조금 등등, 방송통신과 관련해선 KBS 수신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킬러 문항을 양산하는 사교육 시장, 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선 친중 친북 반일 세력들, 또 정치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을 이상한 쪽으로 사용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관위 사태에서 보듯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별의별 짓을 다한 권력층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보면 모두 척결해야 할 타켓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걸 흔히 좌파 척결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민주당과 민노총 등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탄압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면 정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들을 꺼내들면 민주당은 항상 반대편에 섭니다. 야당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실 테지만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에 함몰된 그런 행태들,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냐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기업과 일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과 불법 집회를 큰절하자는데 이걸 가지고 노동 탄압이라며 민노총 편을 드는 게 민주당입니다. 소중한 국민 열세를 마치 ATM에서 돈 뽑아가듯 쪽쪽쪽 빨아먹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들을 엄단하겠다는데, 이것도 역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방어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또 세계적 추세와 맞지도 않고 불합리적이라는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한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도 이걸 방송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말하죠. 그런가 하면 공교육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문제를 내서 엄청난 사교육을 양산하는 폐단을 때려잡자는데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뭘 아느냐 혼란을 초래했다고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었고, 무슨 북한의 3대 세습도 아니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은 선관위 사태에서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이상한 이유로 진상을 밝히자는데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게 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반중, 반북한 정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언제나 그랬듯 반미 반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서해 쪽에 중국이 방출하는 삼중수소는 괜찮고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는 과학적 근거고 지랄이고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자, 이런 민주당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결과가 25%의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찍는 이른바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들 말고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그간 명맥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상당의 이유는 물론 호남이라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거짓 병역과 관련한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게 민주당이었고, 역대급 득표 격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을 흔드는데도 광우병 괴담이 사용됐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것도 역시 거짓 선전선동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오래전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최근 거짓으로 판명난 성주 사드 기지까지 모든 게 거짓 선전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명맥을 유지하려듯 오늘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서조차 민주당이 선봉장에 서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쿠시마와 관련한 선전선동을 해대도 팩트와 과학으로 무장한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요. 국민들도 예전 광우병 때처럼 쉽게 선전선동 당하지 않고 계십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만 좀 뒤져서 정보를 찾아보면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비교적 쉽게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며칠 사드 환경평가 결과와 관련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선전선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거짓으로 밝혀지니까 이재명 하는 말 보셨지요? 안전하다니 다행이다. 이 한마디 툭 던지고 사과는 일절 없었습니다. 특히나 괴상한 가발을 쓰고 이른바 사드 반대송을 불러댔던 민주당 박주민의 경우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을 보시고 어떤 게 예상되십니까? 후쿠시마와 관련해서도 5-6년이 지난 다음 해산물을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되고 실증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재명은 또 아이고 안전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낼 것이고 박주민은 100%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먹냐 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의 뼛속까지 자리 잡은 DNA인 것이고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께서 이제 신물난다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문 닫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지율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